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강의를 맡게 된 강우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AI와 DX 쪽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브레인웍스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산업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죠. 기계화라는 대주제로 대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을 이끌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이 당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이러한 산업혁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 전기와 내연기관의 도입으로 대규모 공장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기라는 에너지원이 생기면서 이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 체계가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전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엔 산업 사회의 대중화를 촉진하게 되었고 생활 수준의 향상도 이끌게 되었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후반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도달했고요. 이때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정보화 사회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화 사회의 시작을 알리게 된 3차 혁명, 이때부터는 자동화와 정보 공유, 서비스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보가 일반인이나 업무 환경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고 생산 및 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라는 큰 테마 주제로 융합 기술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챗GPT, 생성형 AI, 빅데이터 모든 것들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연결 사회로 진화하게 되었고요. 지능형 자동화가 현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기술 간의 융합과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 간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는 주로 물리적 생산성 향상과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주로 물리적 생산, 그리고 대량 생산이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와 지능형 자동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초연결 사회로 인간의 경험과 생활 방식이 혁신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차에서 3차까지 산업혁명과는 명확하게 구별되고 차별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고객 중심의 변화라는 주제로 좀 알아볼게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소비 이용 패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와 취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개인 맞춤형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나 맞춤형 광고 등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는 공급자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이용자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이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욱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반 챗봇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개선, 사물 인터넷을 통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 수집, 이러한 변화들이 함께 부수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형 자동화예요.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 기술의 혁명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산업 현장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식당을 가시거나 이런 데 가시면 서비스 로봇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제조 산업 현장에 간다면 용접 로봇이나 또 산업용 로봇을 많이 적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게 되고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에서 인간 작업자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인간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기업의 주요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기업은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성숙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융합과 초연결 사회입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5G나 IoT 같은 것들이 융합되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어, 사회는 이제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죠. 이런 기술 융합은 산업과 경계를 허물게 되었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입니다.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용자 경험의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큰 영향을 주면서 변화를 리딩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플랫폼,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의 교통이나 숙박 산업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혁신이라는 건 결국에 새로운 마켓,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길거리에 있는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도 똑같은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주요 기술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아울러서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기술,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언론과 미디어, 유튜브 속에서 노출되었던 키워드들이죠. 이 기술들은 각각 매우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기술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AI라고 불리우는 이 인공지능은 학습 능력을 갖춘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로 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의료 진단, 자율주행,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우는 IoT는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홈 기기를 통해서 조명을 제어하거나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서 우리의 헬스 컨디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IT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사이트, 도출, 또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마케팅이나 운영 최적화 등에서 큰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개한 기술들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주요 변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에 그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고용 구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큰 범주는 경제 시스템의 혁신, 사회, 교육, 문화의 진화, 그리고 고용, 노동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경제 시스템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플랫폼, 여러분, 플랫폼 경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플랫폼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예로 들어 볼 수 있겠죠. 이들 기업은 물리적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사용자들을 연결해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택시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 최대의 교통 서비스 제공자가 됐고요.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가장 큰 숙박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개 플랫폼이 기존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 경제는 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단순한 자산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를 구매해서 소유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만 카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경제는 자원 낭비를 줄여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학 가속 법칙인데요. 수학 가속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그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설명하는 무어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칩 기술의 발전 속도에 관한 법칙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반도체 칩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이처럼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효과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수학 가속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칙에 의거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에 챗GPT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 다음 모델이 나올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달 새로운 생성형의 서비스와 모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은 기술의 미래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게 되는데요. 기술 발전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가져볼 수 있겠죠. 자, 사회교육 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꼭지를 좀 볼게요. 스마트 교육. 4차 산업혁명은 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덕분에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렇게 제가 온라인 교육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지식과 내용을 공유받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대표적인 우리 예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많죠. 코세라, 유데미, 구글 클래스룸 되게 다양하고요.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 기반 학습 도구는 학습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학습을 제공해주고 학습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증강인류라는 부분은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 개념인데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기술을 통해서 보완하거나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을 돕는 스마트 안경, 심박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주는 웨어러블 기기, 또 뇌와 연결된 인터페이스 기술, 뭐 여러 가지 인간과 연결돼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휴먼 커넥트는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 간의 연결 방식을 획기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나 가족이 연락하려면 편지를 보내고 주고받았죠. 이제는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영상, 문자, 뭐 통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을 해줄 수 있고요. 특히 뭐 전시회도 가능하고 악천후나 여러 가지 장마 또는 폭풍 여러 가지 자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속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비상 연락이 가능한 그런 세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더 이상 관계 형성에 제약이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주게 되었고요. 한계 비용 제로 사회는 무척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예를 들면 음원을 한번 제작하면 수백만 원이 예전엔 들었죠. 이제는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새로운 가치 창출 모델을 가능하게 해주고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여러 가지 베네핏을 제공해주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노동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노동의 대체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하고 있게 되고, 뭐 일단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그리고 오너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부 인력이 필요 없게 되는 영역이 생겨나면서 직업의 소멸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조업에서는 로봇 공정 자동화는 근로자, 작업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됨으로 인해서 단순 노동을 하는 영역들은 사라지게 되고 보다 고차원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신규 창출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 긱워커, 여러 가지 형태의 근로 방식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전통적인 정규직 고용의 개념에서 벗어나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의 유연성은 높여주지만 동시에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고용의 안정성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브랜드화를 만들면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노동 공간의 구속력 탈피 요소도 큰 변화이니 우리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와 시스템이 보편화되게 되면서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용과 노동에 대한 불안함, 다른 계기들을 만들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살려서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운 노동력 창출 또는 새로운 경제력 창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어떤 방식으로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될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변화, 사회 문화 진화, 그리고 고용과 노동의 변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양상을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변화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흐름을 선도할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용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를 좀 알아볼게요.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줄여서 DX 또는 DT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식, 그리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과정을 DX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전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X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조직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혁신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효율성 증대, 고객 만족도 향상,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DX는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자동화, 실시간 대응성, 모든 것들을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업이 기존의 관행 속에 얽매여 있던 것들을 벗어나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더 민첩하게, 이걸 이제 애자일이라고 하는데 조직의 애질리티를 높여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디지털 전환, DX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해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용어들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우리한테 익숙하긴 한데요. 용어가 몇 개 섞이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DX라는 용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디지털이라는 건 디지타이제이션이죠. 단순히 우리가 쓰던 종이 페이퍼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했던 것들이 바로 디지털화 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업무 방식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업무 방식을 디지털 기술로 개선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화시키는 디지타이제이션은 데이터 자체의 전환에 초점이 있다라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기존의 수동 업무를 자동화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있다면 이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걸 DX 또는 DT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서 조직 전반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에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DX는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 즉 DX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의 발달,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입니다. 데이터의 폭증, 소셜미디어의 확산, 아울러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이 발전된 것들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이 더 나은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었어요.
인터넷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되었고요. 스마트폰의 보급은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방대한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이 영향들은 고객의 행동과 취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아주 기여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은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기업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뛰어넘고 있고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DX 등장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DX, 이 디지털 대전환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주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데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DX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문화 전반을 재편성하는 조직과 전략적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이 더욱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DX를 통해서 기업은 비즈니스의 민첩성,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질리티라는 것이 극대화되고 있고요.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업 생존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이런 요건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면서 예측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트렌드나 비즈니스 방향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DX는 조직의 모든 측면에서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기업이 DX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과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은 단순히 기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요. 리더십 역량은 조직 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DX를 위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의 명확한 비전 설정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빠르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이끌기 위한 단계를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뭐 명확한 비전 설정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없다면 조직은 이해하기도 어려울 거고 조직원도 따라가기 어렵겠죠. 따라서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제대로 설립해야겠습니다. 이 수립된 목표를 가지고 공감하고 기업은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고객에게 고객에게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 당연히 존재해야겠죠. 디지털 전환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체는 누구신가? 또 그런 경영진의 무관심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너십을 가진 경영진들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 대단히 중요한데요. 디지털 DX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을 장려해서 기업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기술의 도입인데요.
DX를 위해서 적절한 코어 기술들을 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와 같은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들이 기업의 비전과 전략에 맞게끔 도입해서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DX, 디지털 전환 성공은 결국엔 사람한테 달려 있겠죠. 사람을 육성해서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전파하고 계속해서 변화 관리해 가면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인지, 이런 기업의 내부 인재 역량 강화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때로는 내부 자원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적, 전략적 지원을 받아서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DX 전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스타벅스를 잠깐 이야기할 겁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DX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공 케이스의 사례입니다. 디지털 전환 요소들을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되는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모바일 주문 시작했고요. 첫 번째 이제 모바일 주문 서비스를 통하면 이제 여러분 다 써보시겠지만 스타벅스 앱을 통해서 커스터머들은 고객들은 간편하게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죠. 심지어 같은 스토어가 아니어도 원거리 사무실에서 주문해도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결제나 주문이 모두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이죠? 굉장히 심플하면서 고객들이 별도의 어려움 없이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요. 줄을 서지 않고 커피를 받고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매장 관리의 효율성인데요. 디지털 DX를 통해서 스타벅스는 매장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고객들이 미리 모바일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서 매장에서의 주문 처리 과정이 기존보다 드라마틱하게 효율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바쁜 직장인들이 있는 곳에서도 매장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장 직원들은 고객 응대하는 것이나 음료 제조하는 핵심 업무에 좀 집중을 하면서 빠른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고 서비스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매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주문량 예측, 재고 관리 이런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을 최적화함으로써 매장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스타벅스의 DX 디지털 전환은 고객 편의성, 매장 효율성, 그리고 고객 만족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크게 향상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이런 사례는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고객 경험과 비즈니스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들은 전 산업에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 1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즉 DX가 우리 사회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 봤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직과 우리 개인의 삶에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차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